네,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성공습관, 현재 6시 26분 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. 화요일의 남자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최근에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번 주에 또 G20가 지금 열리고 있고,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선거 이전에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 레드웨이브라는 얘기가 나올 때, 근데 선거는 선거다. 나와봐야 안다.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? 지금 레드웨이브가 아니라 거의 블루웨이브예요.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하원을 실질적으로는 더 선전 내지는 장악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발리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 있어요. 그만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좀 탄력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IRA와 관련해서 피해, 수혜, 뭐 좀 굉장히 좀 옥신각신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민주당이 선전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, 인플레 감축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지난 이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레드웨이브에 대한 또 그런 뭐 사전에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었고 선거 또 나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그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뭐 친환경 아무래도 또 수소 에너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포커싱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전주가 또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빌드백 베러라는 표현을 쓰면서 BBB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태양광 뭐 화면에 나오지만 뭐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, 수소에너지, 원전주까지 해서 좀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자립에 대한 그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이런 걸 또 선언하면서 계속적인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매년 연말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잖아요. 예. 그 책에 뭐 내년에 대한 이야기, 뭐 10대 트렌드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내년이 레빗 점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. 레빗 그러니까 점프. 토끼가 껑충 뛰는 그런 건데 결국엔 껑충 뛰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수축이 돼야 된다는 건데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 자체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내년에 경기는 침체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성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,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물론 분명히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관련주도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어떤 그 지수 자체는 조금은 박스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2,000에서 2,600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깨진다면 위쪽으로 위로. 깨질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네. 내년에 한번 시장을 조금 밀렸을 때 오히려 사주고 또 올랐을 때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신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주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네. 그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낙폭과대에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. 중소형주까지도 차트가 예뻐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중소형주에서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대한 부분들 그 테마가 결국에는 또 뭐 친환경이라든지 또 신재생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건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후에 그 건설에 대한 재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어느 쪽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종목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선전 내지는 이제 바이든의 재정 정책이 이제 힘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이제 테마가 뭐 신재생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? 아니면 피해를 받았던 건 또 자동차. 이 두 섹터가 최근에 둘 다 수혜를 받고 피해를 받으면 이런 다른 방향성인데도 주가 둘 다 별로였어요.
뭐 신재생은 워낙 좀 기대를 많이 받았다가 좀 눌린 것 같고 예. 어떻게 둘을 만약에 본다면 어디를 좀 대응 아니면 둘 다 괜찮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자동차에 대한 부분, IRA 탄력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, 자동차가 뭐 이게 IRA 연장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움직이기도 했었고, 예.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동차도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. 결국에 네.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, 뭐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, 그쪽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든 뭐 국내에서도 빛을 발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그쪽에 가장 뭐 어느 쪽이 그 승자가 될지 모르겠죠. 완성차 업체 중에서.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계속적으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2차 보여집니다. 2차 전지. 요새 보니까요. 2차 전지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지수도 탄력이 좀 함께 떨어졌는데 이런 걸 보면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런 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마 특히 보유자들은 많은 고민하실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앵커님께서는 자동차 주식 이제 좋을 때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조해 약간 뭐 예. 소외받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타이밍상 네. 2,5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아까 우리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연준에서의 충격을 이제는 좀 많이 소화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. 또다시 와르르 무너지는 장은 아닐 것 같고 이제 조금은 섹터 로테이션 다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뭐 IRA법이 개정되면 더 좋겠지만 개정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충격을 받은 상황이니 예. 그렇다면 최근에 이익률이 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이 된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자동차거든요. 근데 어제요 자동차 주식이 상대적으로 참 좋았습니다. 네. 시장 쉴 때 그 방어주예요. 자동차는 방어주라고 보시면 돼요. 아 방어주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방어주니까. 네. 자동차는 방어주의 컨셉으로 좀 저는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최성원 지점장님께 1번 질문 마무리하기 전에 네. 내년 시장 보고 지금 담아갈 때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세는 어느 쪽이 될까요?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? 대세라고 예. 하면 업종, 종목, 뭐 시장의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내년에 그 대세라고 한다면 네.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에 일단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소비가 아무래도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떤 그런 내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네.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자동차에서도 자동차를 앞으로 교체한다면 기름값 많이 먹는 하마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게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자연스럽게 또 차전지. 또 차동차. 또 차전지. 네. 또 일단은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.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우동규님께서 그러면 좀 소외된 주식 좀 찾아달라라고 예. 하셨는데 찾아볼게요. 다음 질문입니다. 자, 말씀하셨듯이 특히 민주당이 이번에 생각보다 선전하면서 IRA 법안에 더욱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진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변압기 섹터가 슈퍼사이클에 진입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보니까 지난해부터 학계에서 변압기 섹터 관련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많이 됐더라고요. 우리도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자, 내년에 예. 뭐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는 뭐 이제 전 세계적인 아마 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내년에 이런 에너지 쪽 인프라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확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뭐 흔히 시장에서 세 가지 정도 뭐 몇 개 종목들 하면 효성중공업, 뭐 현대일렉트릭, 뭐 재룡전기, 뭐 태광, 뭐 DK락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
에너지가 이제는 뭐 화석에서 전기 에너지로 지금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방문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엔 석유를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네. 앞으로는 이제 탈석유, 그러니까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제 네옴시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관광을 어떤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네옴시티에도 결국엔 에너지 인프라,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굉장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결국엔 화석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인데 결국엔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라면 결국엔 송배전 인프라거든요. 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선진국이 지금 특히 미국 등이 이 송배전 인프라가 지금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최근에 나온 그 뉴스를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어떤 미국 쪽이라든지 선진국에 대한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또 여기에 합쳐서 뭐 신재생이라든지 원자력 이쪽에 신규 발전 설비가 증대가 되면서 송배전 인프라가 또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현대일렉, 뭐 효성중공업, 재룡전기, 태광, DK라고 화면에 같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결국 이런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변압비라는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면 이제 좀 주목을 수주를 통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,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참 아이디어가 듣고 보면 그렇지 당연한 건데 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왜 서부 개척 시대 때도 그 금 캐러 가는 사람들만 집중을 했는데 오히려 돈 번 사람은 금 캐는 사람한테 청바지를 판 사람이라고 하잖아요.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. 이 금 캐러 가는 게 그쵸, 발전 인프라를 까는 상황에서 송배전의 어떤 중요한 이제 뭐랄까요, 뭐 사이드는 아니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. 전기에서 출발해서 송배전까지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원자력이나 또 뭐 수력, 뭔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태양광은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뭐 그런 풍력 이런 그쵸. 쪽 하려면 굉장히 긴 그런 송배전 맞아요. 시설이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맞아요. 그런 전력을 끌어다 쓰고 또 저장을 하려면 ESS가 필요하고 네, 저당 결국엔 쓰죠. 네. 예, 거기에도 결국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2차 전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내가 뭐 2차 전지주를 저도 좋아하지만 이게 여러 곳에 자꾸 쓰이게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풍력이나 태양광은 바람이 센 곳과 해가 강한 곳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요. 이 태양광이나 풍력,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과 사용하는 사용처가 워낙 좀 뭐랄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우리나라는 사실 작은 나라라서 이게 뭐 바로바로 옆에 있지만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걸 이으려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. 실질적으로는 저장하고 저장했을 때 이 전기가 누실되지 않고 그 중간에 또 잘 배선이 이어져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현대일렉트릭, 뭐 예. 효성중공업, 재룡전기는 지금은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근데 거죠? 지금 차트 보셨어요?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런 주식은 못 살 것 같은데요.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, 찾아주세요. 소외된 주식. 많이 올라왔고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요. 이미 소외가 끝났으니까 네. 그래서 살 수 있는 주식 좀 알려주세요. 이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 주가가 그 시가총액을 많이 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차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시가총액이 이익하고 했을 때 그 PER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가 시가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주잔고라든지 또 성장에 대한 부분을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비싸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본다면 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디케이락 같은 경우 올해 지금 뭐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9배 정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계획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상이기 때문에
이런 부분들이 PER이 어떤 멀티플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실적이 더 올라가면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잘 알겠습니다. 들었습니다.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오른 것만 보고 비싸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의견이셨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수급 얘기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이 10월에 화두였었던 이제 차이나 런 그리고 외국계 자금의 한국의 유입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약간은 이게 정말 지속될 수 있는 이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. 이 부분 간단하게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과연 한국으로의 유입 가능할까, 지속될까? 지금 뭐 중국이 뭐 지금 코로나 봉쇄를 좀 조금 풀고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. 네. 중국도 이제 뭐 시진핑이 3연임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또 완화하고 뭐 이제 중국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눈에 띄는 게 중국이 그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하락을 했어요.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뭐 매도를 좀 준비하고 있다.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환율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환율 또 전쟁. 그리고 G2 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 분쟁은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쟁이 이런 그 분쟁이 당분간은 뭐 계속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뭐 차이나 런은 최근에 들어서 대만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계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중국 빼고 한국 들어오는 수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. 라는 말씀으로 네.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시죠. 네. 자,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